오늘 분석은 단순 승패 예측이 아닙니다. 점유 구조, 하프스페이스 점령, 후반 체력 분배, 그리고 라인 간격 붕괴 타이밍까지 3월 5일 해외 축구 5경기 전술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디에서 흐름이 기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1경기 아스톤 빌라 vs 첼시. 이 경기는 단순 빅매치가 아닙니다. 같은 4-2-3-1 하지만 완성도는 다릅니다. 핵심은 하나. 후방에서 압박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벗겨내느냐. 아스톤 빌라 전술 포인트. 아스톤 빌라는 4-2-3-1이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구조가 유기적으로 바뀝니다. 센터백 2명이 넓게 벌어지고 틸레만스가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옵니다.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1차 압박을 유도한 뒤 틸레만스가 한 템포 빠른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압박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 단계. 부엔디아. 라인 사이, 특히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좁은 공간 턴 동작이 빠릅니다. 짧은 패스, 스루 패스, 그리고 연계. 여기서 와킨스가 움직입니다. 와킨스는 수비 어깨를 타고 대각선 침투를 반복합니다. 니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움직임, 뒷공간 침투. 타이밍 한 번만 맞으면 하프스페이스 패스 한 번에 박스 안 마무리까지 연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볼을 잃었을 때 더블 볼란치가 빠르게 라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세컨볼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 팀은 전진 패스 루트가 단조롭지 않습니다. 양쪽 하프스페이스를 교차로 활용하면서 여러 번의 마무리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첼시 전술 포인트. 첼시도 4-2-3-1. 하지만 구조 변화 폭이 큽니다. 빌드업 시 더블 볼란치 중 한 명은 내려오고 한 명은 전진합니다. 델랍은 피지컬 스트라이커. 등지고 받는 플레이, 박스 안 마무리. 콜 파머는 핵심입니다.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안으로 접고 슈팅 혹은 킬패스. 엔소 페르난데스는 전개 출발점, 압박을 벗기는 전진 패스와 드리블로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환 수비입니다. 풀백과 이선이 동시에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면 볼을 잃는 순간 더블 볼란치 주변 공간이 넓게 열립니다. 특히 센터백 앞 공간. 이 구간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또 하나. 공격 전개가 파머와 델랍 쪽으로 쏠립니다. 반대편 전환이 늦어지면서 세컨볼 대처도 느려집니다. 결국 전방 무기는 충분하지만 전환 수비 안정감은 불안합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의 시작점은 누가 먼저 압박을 무력화하느냐.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도 틸레만스가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면 압박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부엔디아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고 와킨스가 침투합니다. 첼시 더블 볼란치 뒤 공간, 센터백 앞 하프스페이스. 이 지점이 반복적으로 공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파머를 통해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노리겠지만 풀백까지 동시에 올라서면 볼을 잃는 순간 양쪽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아스톤 빌라는 볼을 탈취하는 즉시 수직 패스를 선택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첼시 수비 라인은 계속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톤 빌라는 압박 타이밍을 더 잘 읽습니다. 반면 첼시는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경기 최종 정리. 같은 4-2-3-1. 하지만 후방 전개 구조, 하프스페이스 활용, 세컨볼 관리. 이 세 가지에서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정리된 그림입니다. 첼시는 개인 능력으로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구조적 안정감은 아스톤 빌라 쪽이 더 낫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설계한 빌드업 패턴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브라이튼 vs 아스날. 첫 경기가 빌드업 완성도의 차이였다면 두 번째 경기는 압박이 빌드업을 얼마나 파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점유율은 브라이튼, 압박 강도는 아스날. 이 구조 충돌이 핵심입니다. 브라이튼 전술 포인트. 브라이튼은 4-2-3-1. 짧은 패스, 포지션 로테이션, 그리고 삼각형 패턴. 센터백과 수미가 짧게 풀어내고 루터가 1선과 2선 사이에서 받아줍니다. 루터는 단순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방향을 틀고 다시 연결해줍니다. 왼쪽에는 미토마. 볼을 잡는 순간 인커팅과 직선 드리블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박스 근처 1대1 상황에서 가장 날카로운 카드입니다. 중앙에는 고메즈. 템포 조절, 측면 전환, 하프스페이스 연결. 결국 브라이튼은 후방 고메즈, 미토마, 루터. 이 삼각 패턴으로 조금씩 전진합니다.
문제는 리스크입니다. 빌드업에 관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한 번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원에서 바로 턴오버. 그 즉시 역습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과감히 못 올리는 구간에서는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집니다. 중거리 슈터용 빈도도 올라갑니다. 즉, 주도권을 잡으면 날카롭지만 압박을 오래 받으면 흔들립니다. 아스날 전술 포인트. 아스날은 4-3-3. 이 팀의 핵심은 압박 구조입니다. 전방 압박, 중원 압박, 그리고 2차 커버. 요케레스는 등지고 받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사카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첩고 혹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동료를 활용합니다. 웨데고르는 압박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숨겼다가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최근 아스날은 상대가 공을 돌리는 순간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압박하면 뒤에서 2차 커버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 구조는 브라이튼에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브라이튼이 짧은 패스를 고집하는 순간 턴오버가 곧바로 결정적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을 탈취하는 위치 자체가 이미 공격 진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겉으로 보면 점유율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공을 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중원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전진 압박을 시작하는 순간 경기 흐름은 달라집니다. 브라이튼은 뒤로 물러서면서도 패스를 고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가 하나씩 쌓일 수 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다면 웨데고르가 스위치를 켭니다. 요케레스 침투, 사카 안쪽 움직임. 하프 스페이스를 정면으로 공략합니다. 브라이튼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이 동시에 끌려 나오는 순간 박스 앞 경계 지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세컨볼 경합에서도 강합니다. 한 번 걷어낸 공도 다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개인 능력이나 빠른 역습 한 방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계속 밀린다면 전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최종 정리.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빌드업 유지력 vs 아스날의 압박 완성도, 턴오버 발생 위치, 세컨볼 회수, 전환 속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아스날이 더 많은 유효 찬스를 가져갈 구조입니다. 브라이튼이 흔들리지 않고 짧은 패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접전. 하지만 압박 강도를 감안하면 상성은 아스날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3경기 풀럼 vs 웨스트햄. 앞선 두 경기가 빌드업과 압박의 구조 싸움이었다면 세 번째 경기는 템포 조절 능력의 차이입니다. 속도를 언제 올리고 언제 늦추느냐. 이 리듬 싸움이 핵심입니다. 풀럼 전술 포인트. 풀럼은 3-4-3. 백스리 빌드업, 윙백 전진, 그리고 템포 조절. 라울 히메네스는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의 기준점입니다. 등지고 받아주고 니어 포스트 침투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 사이를 파고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는 윌슨. 안으로 접고 왼발 인프런트 킥. 슈팅과 찬스 메이킹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중원에는 케어니. 이 선수가 템포를 바꿉니다. 짧게 돌리다가 방향 전환 한 번으로 압박을 벗깁니다. 풀럼은 전반에는 점유, 후반에는 속도. 전반에는 윌슨과 케어니 중심의 짧은 패스로 상대를 옆으로 흔듭니다. 후반에는 롱패스와 대각 패스를 섞어 뒷공간을 직접 겨냥합니다. 히메네스가 중앙에서 수비를 묶으면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세컨볼 우위를 만듭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윙백이 내려와 포백처럼 전환. 간격 관리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웨스트햄 전술 포인트. 웨스트햄은 4-3-2-1. 중앙 스트라이커 뒤. 두 명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합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박스 안 움직임이 좋습니다. 보에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직선적입니다. 원스텝 슈팅까지 빠릅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버텨주는 자원. 전진 드리블과 전환 패스가 가능합니다. 공격 루트는 명확합니다. 중원 한 번 거친 뒤 보엔 쪽으로 방향 전환. 그리고 안으로 침투.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풀백 전진 폭이 큽니다. 그 순간 풀백 뒤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6번 지역이 동시에 열립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4-5-1 미드블록. 하지만 문제는 세컨볼입니다. 박스 앞 클리어 이후 정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 막아도 두 번째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속도 변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풀럼은 전반에
경기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짧은 패스로 웨스트햄 중원을 옆으로 끌어냅니다. 히메네스가 등지고 떨어뜨리면 하프스페이스 침투, 팍스 앞 슈팅 각을 만듭니다. 웨스트햄은 보웬의 속도로 맞섭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공을 잃는 순간 풀백 뒤 공간이 한 번에 열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풀럼은 패턴을 바꿉니다. 짧은 패스에서 대각 롱패스로 전환. 웨스트햄 체력 저하 구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케어니가 하프라인에서 템포를 늦췄다가 전진 패스 한 번 넣는 순간 웨스트햄 6번 8번 지역 간격이 벌어집니다. 히메네스와 이선 자원은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세트피스 상황도 변수입니다. 히메네스 제공권 세컨볼. 이 구간에서 추가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경기 최종 정리. 웨스트햄은 보웬과 카스텔리아노스의 한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템포 조절 능력, 전개 다양성, 세컨볼 안정감, 이 세 가지를 보면 풀럼이 경기 전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속도 조절에 성공하는 팀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풀럼 쪽이 조금 더 준비된 그림입니다. 4경기 맨시티 vs 노팅엄. 앞선 경기가 템포 조절 싸움이었다면 네 번째 경기는 체력과 구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운영 싸움입니다. 급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 속도를 폭발시킵니다. 맨시티 전술 포인트. 맨시티는 4-3-3. 기본은 점유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단순 점유가 아닙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점유. 중원 3명이 폭과 높이를 계속 바꿉니다. 상대 일선을 끌어내고 측면으로 넓혔다가 다시 안으로 되돌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비 라인을 조금씩 뒤로 밀어 넣습니다. 핵심인 홀란드. 홀란드는 직선적입니다. 센터백 사이를 가릅니다. 니어와 파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크로스 컷백 타이밍에 정확히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한 번의 터치로 끝낼 수 있는 자원. 수비 라인을 물리적으로 눌러주는 역할도 큽니다. 핵심이 베르나르투 실바. 하프 스페이스 지배자입니다. 짧은 패스, 탈압박 드리블, 그리고 방향 전환. 공을 잃지 않으면서 수비 간격을 벌립니다.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 미묘한 공간을 계속 건드립니다. 핵심 3-5마르 마르무시. 측면과 중앙을 오갑니다. 한 번은 터치라인으로 벌리고 한 번은 안으로 파고듭니다.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움직임. 홀란드가 중앙을 고정하면 마르무시는 그 주변을 흔듭니다. 맨시티의 경기 운영 패턴. 전반은 점유, 위치 교환, 수비 블록 흔들기. 후반은 교체 카드, 측면 속도 상승, 박스 안압박 극대화. 특히 후반 60분 이후 신선한 측면 자원이 들어오면 터치라인 스프린트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70분 이후에는 낮은 크로스와 컷백이 반복됩니다. 수비는 점점 골문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첫 슈팅이 막혀도 세컨볼 세 번째 마무리. 볼륨으로 누르는 팀입니다. 노팅엄 전술 포인트. 노팅엄은 4-2-3-1. 더블 볼란치로 1차 방어선 구축. 그 앞 이선 3명이 라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두 줄 수비를 만듭니다. 핵심인 이고르 제수스. 몸싸움, 제공권, 포스트 플레이. 등지고 받아 이선에 떨궈줍니다.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박스 안 위치 선정도 좋습니다. 핵심이 허드슨 오도이. 인사이드 윙어. 볼을 잡는 순간 1대1 돌파. 커트인 슈팅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핵심 3 깁스 화이트. 이선의 연결 코리.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 혼합. 역습 전개의 출발점입니다. 노팅엄의 구조적 약점. 두 줄 수비는 촘촘합니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 풀백 전진 후 폭기 타이밍, 박스 앞 세컨볼 대응. 이 세 구역이 흔들립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선과 풀백의 왕복 부담이 커집니다. 후반에는 전환 수비가 반 박자씩 늦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긴 시간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기 흐름 예상. 이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유 차이 싸움입니다. 전반 초반 맨시티가 짧은 패스로 노팅엄 블록을 좌우로 흔듭니다. 홀란드가 중앙을 고정합니다. 베르나르투 실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한 번은 측면, 한 번은 중앙. 노팅엄은 더블 볼란치를 깊게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볼을 따내면 깁스 화이트를 통해 허드슨 오도이 혹은 이고르 제수스로 연결. 역습 한 방을 노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맨시티는 굳이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뛰게 만듭니다. 체력을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후반 60분 전후 교체 카드 투입, 측면 속도 상승, 70분 이후 낮은 크로스와 컷백 반복. 노팅엄 수비는 골문 쪽으로 점점 더 내려앉습니다. 첫 번째 슈팅이 막혀도 박스 밖 중원이 대기. 두 번째, 세 번째 마무리.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4경기 최종 정리. 노팅엄은 전반 버티기와 역습 한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 지속력, 후반 교체 활용, 박스 안 압박 볼륨. 이 구조 싸움에서는 맨시티가 한 수 위입니다. 이 경기는 전반의 점유, 그리고 후반 70분 이후의 폭발력. 이 두 구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5경기 뉴캐슬 vs 맨유. 앞 경기가 점유의 압박이었다면 마지막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점령 싸움입니다. 박스 옆 공간. 이 공간을 누가 더 자주, 더 정확히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뉴캐슬 전술 포인트. 뉴캐슬은 4-3-3. 볼테마드는 박스 안 기준점. 등지고 받아주고 니어 포스트 침투. 고드는 왼쪽에서 속도를 살립니다. 압박을 끌어낸 뒤 안쪽으로 접고 슈팅. 토날리는 빌드업 출발점.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토날리가 압박을 받는 순간 탈압박이 끊기면 역습에 노출됩니다. 수비에서는 박스 안쪽을 먼저 막습니다. 그 대신 하프스페이스와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라인이 한 번에 올라갔다가 복귀가 늦어지면 포백 간격이 벌어집니다. 2대1 원투 패스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메뉴 전술 포인트. 메뉴는 4-2-3-1. 핵심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연계. 브루노는 전방과 측면 모든 패스 각을 엽니다. 도르구와의 짧은 원투 패스, 하프스페이스 침투. 은베모는 반대편 채널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열립니다. 메뉴 공격 패턴은 명확합니다. 박스 옆 하프스페이스를 찌르고 2대1 패스로 균열을 만든 뒤 세 번째 러너가 침투.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뉴캐슬이 박스 안만 좁게 지키는 순간 옆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뉴는 그 공간을 가장 잘 쓰는 팀입니다. 경기 흐름 예상. 초반에는 뉴캐슬이 전방 압박으로 기세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토날리의 전환 패스, 고든의 침투. 하지만 공을 잃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메뉴는 브루노와 도르구의 연계로 이 구역을 집요하게 공략할 겁니다. 2대1 패스, 세 번째 침투, 그리고 반대편 은베모 마무리.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고 하프스페이스 점유율은 메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매치는 전방 에너지 싸움이 아니라 공간 점령 싸움. 구조적으로는 메뉴가 조금 더 유리한 그림입니다. 이번 해외 축구 경기들은 전반은 팽팽해도 후반 6070분 이후 균열이 발생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